안녕하세요. 올해 상담센터는 좋은 관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기 초나 방학 끝자락이 되면 부모님이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무슨 문제로 찾아오실까요?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사회성 문제로 찾아오고 초등 고학년은 학습 문제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사회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아이는 한 명하고만 붙어 다니는데 그 애가 다른 애와 친하면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우리 애는 단짝이 없어요. 그때 노는 애가 달라요. 단짝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이 상담실에 찾아오십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들은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하여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나 카페는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은 늘 북적이게 되죠. 아이의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친구 만들어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 만들어주기의 핵심은 가르치기 전에 경험하게 하라입니다.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기에는 외부적인 방법과 내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 만들어주기 하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외부적인 방법으로 가정이 친구 만들기의 원형입니다. 친구 사귀기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자연히 친구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관계가 별로인데 어떻게 하지? 조금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부모가 관계 맺기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친구 만들기, 둘, 부모가 관계 맺는 기술을 배운다.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 더 큰 사회인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데 필요한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는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해주는 새로운 어른, 선생님이 있다. 갈등을 함께 지켜보고 사실을 말해주는 증인, 친구가 있다. 집에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엄마가 있다. 집에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빠가 있다. 이러한 유기체적 관여가 아이의 친구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좋은 친구는 싸우지 않는 관계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왜곡된 생각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비온 뒤에 굳은 땅이 되듯이 싸우고 난 후 화해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사이입니다. 싸우면서 서로의 견해 차이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을 모르면 친구 사이니까 무조건 사과하라고 요구하거나 반면에 그런 아이와는 놀지 말라고 합니다. 두 부모 모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는 억울하거나 황당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가 됩니다. 갈등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려면 먼저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정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늠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부모가 부부싸움에서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그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음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아이의 기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친구 만들어주기. 셋, 아이의 기질을 알자. 친구 사귀는 방식은 기질별로 다릅니다. 기질을 알게 되면 아이의 친구 맺는 방식이 그대로 놓아도 되는지 아니면 도와줘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풍부한 정서형이나 자신의 안정을 늘 신경 쓰는 현실형은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눌 한두 명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놀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은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열정형이나 호기심이 많은 정보형은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열정형은 자기의 열정을 다수와 함께 나눌 때 자신의 존재감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정보형은 자기의 호기심을 다수의 사람과 공유할 때 더 큰 소통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세형이나 현실형은 여러 사람보다는 단짝 친구 한두 명이 만족스럽고, 반면에 열정형이나 정보형은 단짝 친구보다는 자기를 지지해줄 다수의 사람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친구 만들기가 고민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요구에 어느 기질이나 단짝이나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며 통하는 아이들과 평생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기질의 영향으로 친구가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외부적인 요인을 해결하려면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애착이론과 볼비는 인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맺은 관계가 기초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경험에 의해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 정서적 친밀감을 맺지 못한 아이는 또래들과도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를 먹어보지 못한 아이는 망고에 대한 개념, 먹는 방법, 형태에 대하여 배워서 지각할 수는 있지만 맛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정서적 친밀감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의 말을 잘 들어라, 양보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양보하거나 말을 잘 들어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친구의 말을 잘 듣는 태도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친구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되지요. 이러한 현상은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을 채워주려면 부모가 먼저 관계 경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전에 관계 경험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질별 관계 맺기가 궁금하시면 5월의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